충청남도 아산시에 살고 있는 사건 의뢰인 이미순 씨. 이게 누구 땅이에요? 이게 지금 어머니 땅인데 지들이 지금 거저로 날로 먹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대방은 홀로 병석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는 했지만 상대방 부부는 아픈 어머니를 홀대하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며느리라고 평생 가야 김치 한 번 안 담궈주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 집에 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그렇게 의뢰인은 병석이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의뢰인은 병든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어머니 앞으로 된 760평의 땅을 어머니와 형제들 모르게 상대방 아내의 명의로 이전을 했던 것이다. 그동안 의뢰인은 장남인 상대방을 대신해 어머니의 부양과 병간호를 혼자서 책임져 왔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금껏 간병비는커녕 어머니의 소유였던 땅마저 혼자서 차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 한 번 안 빨아주고 한 게 뭘 지들이 그걸 잘했다고 지금 나서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엄마 앞으로 돼 있는 땅이라든가 엄마 앞으로 들어오는 돈 같은 것도 나 모르게 누나 모르게 지가 혼자 다 해갖고 지들 다 해갖고 갔는데 지금 억울한 거는 나는 그거죠. 의뢰인은 병든 노모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다. 상대방은 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가져갔다. 상대방이 불법으로 상속받은 유산 상속에 대한 기여분을 달라는 사건 의뢰인. 한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땅을 상속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한 땅을 문제 삼아 의뢰인은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조그만 땅 요구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지상천외를 하실 겁니다. 통곡하실 겁니다. 상대방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지만 시골에서 사시던 어머니는 아파트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아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야,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답답해가지고. 당시 상대방은 시골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어머니를 계속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의뢰인에게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대신해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생활비와 간병비를 보냈던 것이다.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렸던 어머니는 어머니가 소유한 땅 760평을 상대방의 아내 앞으로 상속시켜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땅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직접 나오셔가지고 준 것이지 내가 강제로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서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방은 어머니 생전에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 760평의 땅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직접 상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요구하는 유산 상속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TV생활법정 오늘의 재판. 남매 간 어머니의 병간호에 대한 기여분 청구 사건. 생활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 본 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04) TV생활법정 제88회 남매 간 어머니의 병간호에 대한 기여분 청구 사건 법정을 개정합니다. 의뢰인에게 묻겠는데요. 지금 상대방하고 남매간이시죠? 이남 이녀의 장녀입니다. 네, 상대방은 장남인데요. 제 밑에 동생이고요. 네, 둘째이고 장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이 사건 전체 청구 원인이 어머니에 대해서 병간호를 하셨다는 취지인데요. 네.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내 올라와서 어머니 아프신 상태에서 제가 올라왔으니까요. 네. 사실 의뢰인도 자식이고 장녀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도리입니다. 작년 7월부터는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 작년 12월까지는 아주 심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은 장녀 이상의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대방은 어머니의 땅을 혼자만 지금 차지하고 있고 혼자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의뢰인이 어머님을 모실 때 상대방은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상대방, 우리 의뢰인이 어머님을 모실 때 자주 찾아오셨나요? 예, 자주 찾아갔다고 여기서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드리냐면은 저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
불과 5분에서부터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그 상대방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자주 찾아오셨어요? 자주 찾아오질 않았죠. 자기 시어머니하고 저기 사이가 나쁘니까 네. 안 왔어요. 저 올라오기 전에도요. 냉장고에 진짜 먹을 거 하나 없이 김치 한 번 진짜 안 담아다 줬어요. 응? 아들은 할 수 없이 자기 부모이고 동네 어른들 체면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고요. 들어왔는데도 참 엄마 안 들여다보고 갈 때 많아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어머님을 모시려고 했죠. 근데 어머니께서 아파트 생활에 좀 적응을 못 하셨죠. 예, 저는 장남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이 그 자식들 노릇을 못 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아파트로 모셔왔어요. 모셔왔는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울어요. 예, 내가 수죽을 못 쓰니 밥을 못 해먹니? 내가 밥 해먹을 수 있는 능력 되고 우리 집에 쌀이 없니 뭐가 없니? 지금 아직은 괜찮으니 나 시골 좀 데려다 해가지고 시골로 다시 모셔다 대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 어려운 저 양반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좀 말동무에 좀 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30만 원씩 그 아주머니한테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돈 가지고 부모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제 환경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조그마나마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프신 뒤에 누님께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꼬박꼬박 지급을 하셨죠. 예. 우리 뭐 상대방이 말씀하신 게 일견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던 분들이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어려움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상대방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우리 의뢰인 어머니께서는 며느님과의 사이 때문에 좀 어려워서 혼자 사시기를 고집하셨죠. 며느리는 점심 때 시간도 있는데 한 번도 와서 밥 안 해주고 아들이 그나마도 아들이 들어와서 찬물에다가 밥 한 숟갈 말아주고는 그냥 참 나가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참 안 좋아서 참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뭐 며느리가 뭐 무슨 참 맨날 죽을 때만 바라고 빈 말이라도 우리들 앞에 정말 그랬어요. 그런 소리는. 제가 그런데 아들이 뭐 자기가 뭐 얼마나 엄마한테 잘했다고 엄마 아이고 참. 그렇게 외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이요. 지금 여기 가계부가 있습니다. 이따 증거를 내줬지만 82년도에 시집 와가지고 20년 동안 가계부입니다. 이게 다. 한 푼도 안 쓰는 그래서 내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우리 집사람이 있는 것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손붙잡고 식당에 같이 놀러 다니고 우리 어머니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몰지각한 그런 가정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같은 형제로서 이렇게 몰아세우는지 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나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서 떼나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꼼꼼하시고 여러 가지를 챙기시는 분이셨지만 또 어머니는 서운하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의뢰인과 함께 사시다가 좀 서운한 일이 있어가지고 상대방께서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한 적이 있었죠. 예, 보따리 싸들고 그날 네. 약을 잡으셨어요. 가기 싫다고요. 그래갖고 약을 잡수고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했을 때 우리 상대방의 며느님은 예. 올케는 병문안을 왔습니까? 왔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사실 그 우리 의뢰인과 함께 생활을 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불편하셨고 어려웠었는데 우리 의뢰인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증거 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그의 어머니를 지켜보았던 동네 주민들의 얘기를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가 혼자 계셨을 때와 그 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괜찮으신 양반이 혼자 하시기 저기 하니까 합동에다가 해놓으면 며칠씩 되면 늘어나고 밥솥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잡수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갖다 줘야 뭘 먹지. 김치거리 하려고 하면 내가 해드릴게. 그럼 이렇게 해드리면 아유 우리 갑순이 줘야지. 그래서 아이고 아주 내가 잡수고 살아. 무슨 갑순이를 따져. 내가 그 진짜 그랬다고. 따님이 와서 그냥 그 추가돼야지. 똥싸고 목간통 해갖고 그냥 둘이가 틀어서 놀러시게. 누가 그렇게 누가 아들도 시켰는데. 솔직한 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병석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요. 퇴행성 질환이 점점 심해지시고 혼자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따님이 꼭꼭 모시고 나오셨었어요. 2003년 3월부터 거동이 거의 어려우시고 보호자도 모시고 나오기도 어려우시고 그러시니까 대신 오셔서 약을 좀 받아가셨던 적들도 있고요.
사실 누구나 부모님의 병간호, 수발을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다른 동생들을 생각해서 의뢰인이 맡아서 그 어머님을 모셨는데요. 처음에 어머님을 모시는 것을 우리 상대방이 부탁을 했지요. 예, 부탁을 했어요. 저희 엄마를 저희 방 4개짜리로 갈 때까지만 모셔달라. 한 달에 7, 8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엄마를 모셔달라 해서 엄마를 모셨죠. 상대방이 먼저 어머님 모셔달라고 제의를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비밀 붙어가지고 생활비 뜯은 사람이 예? 집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생활비요? 참. 병간비요?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그러면 네가 방 4개짜리 갈 때까지 봐달라는 건 뭔데? 사실 이제 뇌종양에다가 뇌출혈에다가 그 이제 암까지 이제 자궁암까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러느냐면은 야, 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집으로 모시지 왜 병원비 아깝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지. 와, 진짜 병원 되는 게 더. YMCA에서 병간비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당시 의뢰인은 오갈 데 없는 혼자서 살아가는 힘든 상황이었고요. 단지 효심 때문에 어머님을 모셨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어머님의 부양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매달 90여만 원의 생활비를 부담하게 된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마산에서 이제 오고 갈 게 없으니까 어머님이 똑같은 자식이니까 우리 보고 좀 먹여 살려달라고 애원하셔가지고 신우한테 70만 원, 어머님 병원비나 뭐 이런 거로 해서 20만 원, 그래서 90만 원을 드린 거지.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송금 내역서를 살펴보면 당시 의뢰인에게 매월 거의 일정한 생활비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둘이 다투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식사를 못 하셨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속이 상해서 그래서 이제 금액을 제 마음대로 주게 된 거예요. 조금 사이가 좋아지면 그냥 90만 원 드렸고 이제 어머니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드리고 맨날 굶고 그러시면 제가 속상해서 그냥 70만 원 드리고 그랬어요. 예, 들으신 것처럼 2001년부터 2002년 7월까지는 매달 90만 원, 2002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매달 70만 원. 예, 이때는 증언처럼 의뢰인이 어머님을 제대로 잘 모시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상대방 부인께서 좀 부양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고요. 어머님이 뇌졸중 발병하시고 나서 작년 6월 말, 그러니까 7월부터는 매달 100만 원씩 상대방이 혼자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저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진정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진짜 효심이 지극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머님을 병간호를 하고 수발을 했다면은 저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받아갈 거는 다 받아가고 지금 이게 이제 어머니가 3월달, 2월달에 들어가시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제가 생활비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활비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생활이 나온 겁니다. 90만 원 내지 100만 원 돈에서 치료비가 포함돼 있었죠. 다 이제 엄마 생일 어머니 식사비, 생활비 다 포함된 거기 거죠? 포함됐고요. 결국은 그 우리 상대방이 준 돈은 생활비와 어머니가 이제 그동안에 쓰시는 돈이었고 중풍으로 계실 때 알아누우셨을 때 10만 원 정도 더 준 것만 간병비 정도였군요. 무슨 그게 간병비예요? 간병비가 지금 병원에 물어보세요 얼마인가. 네. 우리 그 의뢰인 측 변호인이 4천만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인정하더라도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딴 데 허튼 데 쓰신 건 전혀 없죠. 나는 없어요. 하나도 애들도 우리 애들 두고 왔어도 10원 한 장에 안 붙여줬고 솔직히 내가 부모는 참 살아서부터 한갑까지도 제가 다 했어요. 저 아들은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예. 사실 우리 의뢰인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간병비 같은 건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 업체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병원 간병료는 하루에 5만 원, 그리고 가정에서 할 때는 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6개월이면 1,08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의뢰인도 장녀고 딸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으로 나눠본다고 해도 우리 의뢰인은 540만 원 정도의 기여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는 물론 식사 준비라든가 빨래, 청소 등의 비용은 전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뢰인이 딸로서 당연히 어머니를 모시는 노력을 투자했던 것이지요. 사실 민법 1008조 2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 특별히 기여한 자의 경우에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께서는 어머니를 모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5년 넘게 거의 한 6년 넘게 제가 모시다가 나왔습니다. 예, 시골에서 함께 사셨었죠? 예, 물론 함께 같이 아궁이에서 불 떼면서 같이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한솥에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은 5년 8개월 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년 2개월 동안 어머니를 모셨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장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 장남만 책임지는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 민법에서도 모든 자녀가 공히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장녀입니다. 사실 자식이라면 누구나 공히 부모님을 공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식된 도리지요. 그러나 어려울 때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켜줬느냐 그에 따라서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정서에 더 잘 맞는 겁니다. 3년 2개월 동안 어머님의 병간호에 대한 기여분을 달라는 사건 의뢰인. 고맙게 생각해. 어머니의 간병비는 물론 생활비 등 경제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사건 상대방. 병간비요? 그럴 경우에는 과연 의뢰인은 어머님의 병간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어머니의 땅 760평. 예전에는 좀 저렴했지만 요즘에 그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 땅에 대한 상속분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를 많이 모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셨고 어려울 때 모셨기 때문에 그 기여분을 청구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상대방은 그 땅을 혼자서 다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아내의 명의로 그것을 지금 등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760평의 땅은 그 상대방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며느리에게 물려주셨죠. 그 어머니가 줄 거라고는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다. 내가 죽게 되면은 냉수에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준 거지. 내가 그걸 다 땅을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760평 그 땅을 우리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어머니가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 머리가 두 쪽 나도 안 줍니다. 그 누구도 안 줍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우리 그 상대방의 아내 되시는 분은 올케는 예.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이혼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죠. 병원에서도 엄마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 상대방의 아내에게 그 760평의 땅을 이렇게 증여해서 줄 만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부모님 돌아가신 영전 사진도 제가 안 가져갔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어요. 그것도. 어? 그리고, 무슨 네. 부모를 생각해요, 쟤들이. 결국은 그 땅을 가져갈 때 어머니를 속여가지고 몰래 가져간 거죠? 아니죠. 우리 엄마는요. 지금 내가 와서 내가 엄마한테 내가 자꾸 이제 놀래니까 막 물어보면 네. 그럴 리가 어디 있느냐고 낫더라. 제가 미쳤느냐. 엄마 오히려 낫더라 그러더라고요. 당시 760평의 땅을 증여했을 때 법무사 사무소에 어머님하고 같이 가서 서류 작성했죠. 예. 저희는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보시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당시 서류인데요. 우리는 당시 등기 이전 업무를 맡았던 법무사를 찾아가 이 땅이 어떻게 증여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때문에 정혜춘 씨와 이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증명 및 증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소유자인 정혜춘 씨에게 확인 서면을 검토하게 한 후 직접 의무인란에 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760평짜리 이 땅을 며느리 명의로 해주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형제분들이 불만이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어렵게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벌고 넘어지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 내두면 되는 건데. 법무사와 동생분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760평의 땅은 어머님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상대방 부인께 증여를 한 것입니다. 여기 저 등기부 등본과 관련 서류 일체가 있습니다. 또 증언에서 보셨듯이 어머님이 직접 손도장을 찍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류 일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등기부 등본하고요. 네. 소유권 이전. 네. 아버님 돌아가신 날짜가 1999년 2월 21일이죠. 예. 그리고 지금 등기 원인상의 증여 계약은 1999년 4월 4월 6일로 되어 있네요. 예. 돌아가시고 예. 한 2개월 채 안 돼서 예. 요 문제의 토지가
어머님 명의에서 예. 상대방 그 예. 처의 명의로 예. 이전이 된 셈이네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등기에 보면은 그 농협에 그 저희로 돼 있을 거예요. 대출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보니까 그 갚으면 뭐 이제 어차피 이제 명예를 니네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형제들도 다 내 동생도 알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상대방 아버님께서 1,700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셨죠. 예. 그 돈은 누가 갚았습니까? 제가 갚았습니다. 그 땅에 있어서 어머니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직후에 2달도 안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여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도 아닌데 굳이 며느리 앞으로 며느리한테 절대로 안 준다. 그것을 해놓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여동생의 증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 측은 어머니께서 760평에 대한 토지를 증여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제작진은 막내 여동생에게 어머니가 땅을 어떻게 증여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따님한테 며느리 앞으로 땅 줬다고 얘기했나요? 엄마도 나중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이네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땅도 그렇게 했다더라. 서운하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럼 언니는 뭐 때문에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오빠가 장례 치르고 나서 그래 누나이 오빠도 하고서는 보상을 해줬다면은 뭐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고 솔직하게요. 언니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느 한 사람이 저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고 시골에서 혼자 살 때 우리가 좀 편안하게는 지냈거든요. 모든 게 이제 지금 형제들한테 이용당했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될 거예요. 예, 막내 여동생의 증언에서도 들으셨듯이 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땅을 이렇게 증여할 만한 그러한 이유도 없었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했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장남이 원하니까 따라가서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증여 과정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요. 760평의 땅은 이남 이녀 사남매가 고루 나눠 가져야 되고 우리 의뢰인이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기 때문에 그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증여된 토지이기 때문에 되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남겨진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재산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저희 상대방은 원치 않습니다. 상대방은 앞으로 이 760평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760평의 땅에서는 저는 슬기롭게 이런 법정이 여기까지는 안 나왔으면은 그냥 다 나눠 줄라 그랬어요. 다 줘버리려고. 그러나 법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제가 다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 못 하겠느냐면은 제 장남으로서 여기에다가 준 생활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간병비 따로 주고 생활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생한테 등쳐 먹고 동생한테 자기 아들 먹은 게 뭐가 있어? 자기 말을 아들 해도 어째 저렇게 하냐? 학비 안 준다고 그거 서운해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생활비 진짜, 요구하지 진짜 병간비 너무한다, 정말. 요구하죠. 저는 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땅 때문에 그 미리 그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 땅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상대방께서 그냥 팔아서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를 예, 했죠. 예, 했죠. 그럼 막상 팔려고 하니까 우리 상대방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이 이제 복덕방 들어 네. 상대방한테 전화해라고 그랬죠. 네. 해라고 하니까 또 해놓고 응? 땅 있으면 더 살 건데요. 누가 내놨느냐 그러면서 네. 복덕방이 나한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아저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끊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760평의 땅은 현재 젖소를 키우는 목장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이 땅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의뢰인 남편을 만나봤습니다. 팔아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찌지든 볶든 갈라가든 그냥 팔아가라고 그랬으니까 그걸로서 끝입니다. 이제 행지를 한다라고 마지막입니다. 이러면서 그러고 그대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오간 후 의뢰인은 땅을 팔려고 했는데요. 그 땅 문제로 상대방과 통화를 했던 땅 매매업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더라고 그 땅을 내놨다고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가 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봤지 안 판다고 하더라고. 왜 파냐고. 이 땅을 지가 살라고 그랬는데 왜 땅을 파냐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럼 그만두라고 해서 말았어요. 예, 우리 상대방은 그 말로는 계속 땅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땅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또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땅에 대한 욕심은 있으면서 말로는 가져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라면 우리는 그냥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죠. 나도 얼마든지 갖고 오겠네. 우리 엄마 머리가 네 남매들에게 상속돼야 할 어머니의 재산을 상대방이 무단으로 차지했다는 사건 의뢰. 누가 내놨느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760평의 땅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증여한 재산이라는 사건 상대방. 증거 자료를 제출. 업무사 과연 의뢰인은 760평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99년 4월 달에 토지를 증여받으셨는데 네. 그 사실을 왜 형제지간한테 말씀을 안 하셨나요? 내 동생한테도 얘기를 했고 왜 의뢰에게는 말씀을 아까 안 나 하셨어요? 연락이 안 돼요. 왜 연락이 왜 안 돼? 왜냐면은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님이 99년도에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실 때도 안 왔습니다. 그때는 안 계셨지만 네. 2001년 모시기 시작한 이후로는 계셨잖아요. 그때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지. 네. 그때는 이 매형이라는 사람 있죠. 저 그렇게 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분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도 우리들도 어머니 있는데 가서 누나가 밥 해줘서 밥도 먹고 우리 내 아들 군대 갈 때도 하다못해 휴가 나오게 되면 2만 원씩이라도 봉투에다 주고 그렇게 자별하게 잘 지냈습니다. 깨지게 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활비 안 준 요 시기에 그래서 요게 깨진 거지. 그 전에 잘했어요. 그래, 생활비보다도 부줬던 10원 장도 세상에 저럴 수가 없어. 너는 그렇게 입이 10개라도 말 못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 부의금이 들어왔는데 예. 그 돈을 나누지 않고 상대방께서 다 가지셨다고 아니에요. 의뢰인이 그러시거든요.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그거 남은 것이 지금 1,4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전체 얼마였는데 1,400이 나왔어요? 4,100이요. 네. 4,100이라는 얘기는 시골에서 많이 들어온 겁니다. 부조금 치고요. 그러면 내 동생으로 들어온 것이 한 200만 원 됐고요. 남동생한테 들어온 것이 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해가지고 다 한 건데 그래서 일단 제가 다 나눠줬어요. 장례비 치르고 또 동네에 들어가서 상해 나가고 뭐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니까 저 이제 200만 원 주고 지금 1,4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200만 원은 갖고 온 거는 그걸 왜 무슨 내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1월 달 3호 끝났으니까 49제가 끝났으니까 2월 24일에 엄마 생신이었거든요. 동생도 오고 이제 막 이리저리 말이 많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200만 원 갖고 왔어요. 근데 저희 마누라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걸 수익값이라고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의뢰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증인 증언대로 나오세요. 여기 오셔서 어머님을 모시면서 우리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뭐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뭐 와이프가 돈을 얼마 받는지 한 달에 얼마를 주는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천안에 오셔서 우리 상대방의 아내인 분의 직장에서 근무를 하셨죠? 예,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20만 원을 받고 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만두셨나요?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금전 관계 때문인지 이제 이게 말이 오고 가다가 어느 날 같이 들어와 가지고 처남이 의자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앉아서 싸움을 붙이더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올케가 이제 참 손에 시누이 보고 막 인연을 찾고 처남도 뭐 상대방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죠. 인연 할 정도로 이렇게 됐으니까 처남한테 그랬어요. 자네가 이럴 수가 있는가? 손에 누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하는 게 매일 그런 입장이 돼 보십시오. 거기서 여기 안 나오게 생겼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그래서 거기서 직장을 그만둬버린 거죠. 상대방이 예전에 760평 땅을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팔아서 가지라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4월 5일 한식일 날. 그런데 왜 그때 그 땅을 나눠 갖지 못했죠? 나눠 갖지 못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땅을 복도방에다 내놨죠. 내놨는데 당사자가 나서니까 이제 처남이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는 처남이 차라리 농을 사서 보탰으면 보탰지 왜 내가 그 땅을 파느냐고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요즘에 완전히 사람 기만 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상대방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네, 상대방이 2001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명목은 무엇이든 그 증인의 아내 되는 분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예, 돈은 받는다는 받는 건 건 알고 아시죠? 있었죠. 예.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방 부인이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증인 집에 찾아왔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뭐 주말을 통해서 온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세요. 당사자들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뢰인 재판 마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요청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그냥 돈은 앞으로 그냥 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먹고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상대방도 최후 진술하십시오. 예, 이 토지에 대해서 제가 들어간 것은 저 혼자 지금 모든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4등분을 하되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4등분으로 해가지고 달라 이겁니다. 자, 의뢰인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요즘 노년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양의 문제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서 형제 또는 형제 자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에 정말 어려운 때 누가 더 어머니를 모셨느냐 그러한 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고요. 그것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아내에게 땅이 증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은 심정적으로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상대방의 아내에게 증여돼 있는 그 땅은 증여 절차도 문제가 있고 우리 상대방이 이제에 밝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되면 상속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명의로 증여를 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상대방과 의뢰인의 그러한 상속분을 원하고요. 마지막에 우리 의뢰인이 어머니를 정성껏 부양했던 그 기간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해서 760평 땅의 2분의 1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대방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생활비와 간병비를 대주었고 의뢰인은 건강한 몸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저희 상대방은 또한 따로 부모님을 6년 동안이나 모셨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3년 2개월을 어머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님께서 거동을 못하실 정도로 불편하셨던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머님을 모신 것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8번이나 되는 제사를 전부 상대방이 모셨고 또 산소 관리도 상대방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을 하는 것을 혹여라도 돌아가신 어머님에게 누가 될까 두려워 이제는 그 재산을 내 남매가 똑같이 4분의 1씩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여분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분에 대한 요청을 기각해 주시고 앞으로 조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내 남매가 똑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유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사회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판결에 앞서 회의에 들어가는 생활법정 재판부. 요건이 먼저 자식이 엄마를 부양하는 땅의 증여 과정과 기여분의 인정 여부가 이번 판결의 관건. 이게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당사자들과의 면담에 들어가는데 원래 상속분 정도는 우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친족 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 요건과 효과를 일일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사건의 원천이 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을 상세하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사랑을 베풀 때 아무런 요구도 자녀들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가장 문제된 법적인 쟁점은 기여분입니다. 부모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들에게 후에도 상속에 관한 권리를 증가시켜서 인정해주는 우리 법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번 의뢰인과 상대방이 그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이번 사건에 대한 간병의 경우 또 동거와 부양의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기여분 제도의 취지와 그리고 우리 법원의 판례가 비추어주고 있는 일관적인 입장에서 비추어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760평의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되거나 또 처분된 재산, 남아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보호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도 당사자들 사이의 증여 계약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소유의 760평에 대한 권리는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가족법에선 자녀들의 권리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증여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유류분이란 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760평 토지도 당사자들인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증여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적 상속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유류분의 범위인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중 그것을 4남매로 나눈 상속분 8분의 1, 즉 의뢰인은 760평 중 95평의 지분을 인정한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상당히 우애가 있는 그러한 형제 남매간이었습니다. 상대방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의뢰인에게 760분의 한 95 정도가 지금 인정이 되는데 예. 어머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고 또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뢰인에게 좀 권리를 인정하고 또 나머지 지금 분배가 아까 덜 됐다고 스스로 예. 인정을 하신 예.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예. 의뢰인에게 더 추가로 지급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4남매니까 1대1로 하게 되면 200평이 안 되는데 저 누나한테 200평을 주고 제가 사실 1,400만 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주고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중에 예. 좀 헐어서 예. 의뢰인에게 예, 누나에게 좀 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760분의 200 지분은 드릴 의사가 있다 이런 예. 뜻이신가요? 네. 그리고 금 300만 원을 더. 예. 자, 의뢰인 어떠신가요? 지금 사실 형제들인데 저는 언제까지 돈 그런 거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따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도 살았는데 앞으로라도 참 지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째고 자랑스러운 동생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요 저는. 네, 지금 상대방의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신다는 취지시죠? 두 분 사이에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처는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해서 본건 부동산 중에서 760분의 200 지분에 관해서 의뢰인 명의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 3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예. 의뢰인이 청구했던 나머지 이 사건에 대한 청구는 의뢰인이 이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부모님의 살아계실 때는 하늘 같고 땅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두 남매 간에 또 우애가 회복되는 것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진행한 이천사 TV생활법정 제88회 남매 간 어머니에 대한 병간호에 대해서 기여분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한 변론 및 선고 공판을 모두 종결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 앞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단 서로가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종결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기간하고 뭐 인수 준 것도 아니고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잘 끝났어요. 저는 아무 이유도 없고 그러고 동생 얼굴 한 번 봤으니까 됐잖아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기여분 청구를 하셨지만 기여분의 경우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하시고요. 저희는 결국 유류분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증여를 하신 것이지만 그 760평 땅이 시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증여로 인해서 나머지 자식들의 상속분 그리고 유류분권이 해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증여를 하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4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지만 이 760평 땅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인정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